예전에는 정말 1000만 원 미만도 많이 나오고 1000에서 1500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본 웬만하면 20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00에서 3000 사이가 가장 많고 혼인기간이 길었고 부정행위도 기간도 길었고 하면은 최대 50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2000에서 3000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존재를 몰랐다가 어느 날부터 어쨌든 이제 배우자의 반응이 좀 달라지면서 다른 이유로 뭐 경제적인 요구들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나랑 못 살겠다는데 그리고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너를 뭐 행복하게 못했으니까 라고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딴 여자 딴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핑계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혼 후에 알았을 때 실제로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이혼 전에 이미 상간녀나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혼 소송부터 하자. 왜냐면 재산분할에 이런 게 많이 엮여있으니까 우선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부터 하고 나는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나 끔찍해. 상간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꼴보기도 싫어가지고 먼저 이혼을 하는데 곰곰이 이혼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한테 이후에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혼 후에 상간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혼 후에 상간소송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게 이제 이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적으로 이제 안날로부터 3년 몰랐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게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때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 후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 내가 어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특정되고 알았다고 봐서 협의 이혼이든 무슨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3년으로 소멸시효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혼 후에 상간소송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이런 부정행위가 실제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혼 후에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너네 이혼하고 나서 만난 거야. 너희 이혼 후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뒤에 우리가 알게 돼서 만난 거야. 그게 가장 애매해. 이혼 후에는 이제 사실은 배우자와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죠.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의미가 없고 이혼이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니까 즉 나랑 내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부터 이 둘이 만났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지금 뭐 만나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혼 후에. 그래서 대부분 나는 이혼 후에 만나게 된 거고 너희들이 이혼 전에는 난 얘랑 부정행위가 없었어. 단순히 지인관계였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후에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혼하기 전부터 이들의 관계가 부적절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꼭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요즘 너무 형사적으로 이런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게 법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스토킹. 뭐 일반적으로 헤어지는 연인간이든 아니면 정말 집요한 스토커들만의 문제 같지만 내 남편, 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차를 타고 쫓아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몇 번 있으면 스토킹으로 다 입건됩니다. 그거 외에 핸드폰을 보면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 추적기 달면 당연히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뭐 탐정이나 흥신소 쓰는 것도 당연히 이런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법적인 증거는 진짜 대놓고 이제 내 배우자가 그냥 알아서 내 증거를 주거나 아니면 정말 우연히 홈캠이나 어떤 배우자 핸드폰에 우연히 뜨는 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요새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거로 연루되지 않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들을 응징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처벌받을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슬프지만 합법적인 증거를 받으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임의로 주거나 배우자를 추궁해가지고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대체 언제까지 회피할 건데? 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니까? 제발 나 좀 똑바로 쳐다봐봐.
나와 함께 하는 대화. 다른 사람들, 상간녀와 내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면 이거는 증거로도 못 쓰고 형사처벌 받는 통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증거를 들이내면서 추궁하거나 이런 과정을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이런 합법적인 증거 외에는 정말 요새는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위자료 액수는 뭐 이혼 후나 이혼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예전에는 정말 1,000만 원 미만도 많이 나오고 1,000에서 1,500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본 웬만하면 2,0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00에서 3,000 사이가 가장 많고, 혼인 기간이 길었고 부정행위도 기간도 길었고 하면은 최대 5,0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2,000에서 3,000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